여러분들은 살면서 본능적으로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위기를 벗어나거나 정말 좋은 판단을 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떠올려 보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갑작스럽게 멈춰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구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한 등산객은 깊은 산속의 어두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돌아가 라는 강렬한 직관이 스쳤고 그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수십 미터가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한밤중에 이유 없이 불안한 예감에 아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이불에 얽혀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이 길은 위험해 라는 직감에 따라 평소와 달리 다른 길로 갔더니 원래 가리던 길에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직관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직관의 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직관의 힘을 깨우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서는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저자는 직관적 치유와 에너지 의학에 대한 전문가 주디스 올로프입니다.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이 책에서 밝히는 직관의 힘의 비밀을 파헤쳐 놀라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와 창조, 존재와 흐름에 관한 비밀을 만나보자.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나쁜 에너지를 없앨 방법을 알게 된다. 직관은 당신을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에 휩싸여 살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린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알아채고 직관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 환자였던 로라는 직관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열정적인 수학 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귀 속에서 울리는 낯선 소리를 알아챘다. 의사는 그저 편두통이란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느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소음이 직접적인 경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내 동맥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거예요. 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로라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안도했다.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즉시 수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관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구한다. 훈련하면 당신도 직관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을 기울여 직관이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을 빼앗겨 직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직관은 생명과 곧바로 연결되며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언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직관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에너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를 직관은 미묘하게 알아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직관을 발달시키는 정보가 된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직관으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 직관을 키울 방법들을 알아보자. 삶에 스며들어라. 직관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꾸려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스파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임무는 생활과 자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채는 것이다. 직관은 에너지에 접근해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를 밝혀낸다. 당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왜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지 알아낸다. 어쨌거나 직관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가만히 느껴보자. 내면에서 문득 무언가가 느껴질 때,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번쩍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빠져나간다. 물론 직관도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직관과 부정적인 직관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생동감이 차오르며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일에 관해 두려움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직관의 신호다. 몸 위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나 계약이 깨질 것 같은 느낌에 기운이 빠진다면 부정적인 직관일 가능성이 크다.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직관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색깔을 구별하는 것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알아챌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에너지 치유법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시스템이다. 둘째, 건강은 균형에 좌우되며 직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읽는 법을 터득하면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다들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발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설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믿어도 좋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나쁜 에너지를 내뿜곤 한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 기쁨이 들었을 자리가 사라진다. 에너지 치유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 우리는 다들 미완성의 작품이다.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도록 하자.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들의 에너지를 알아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느낌을 갖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직관적인 안도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덩달아 나의 에너지도 좋은 빛깔로 물든다. 반면에 나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속박과 비난의 느낌을 준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도 커진다. 이런 사람과는 얼른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나의 에너지가 사라져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좋은 외모와 지성, 지능 및 대화 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뜨도록 하자.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본능적인 직관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면을 믿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자.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겉만 번지르한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을 대하며 직관에 진실하게 반응해보자. 곧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어라. 에너지 치유법을 익힌 사람들은 직관을 이용해 자신의 에너지 상태와 건강을 체크한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세심하게 살핀다. 우리는 종종 많은 일을 겪지만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일들은 잠재의식에 남아 우리의 에너지 성질을 바꾼다. 나를 보며 미소 지어진 동료의 얼굴, 출근길에 보았던 추돌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주친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의 모습은 의식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직관은 그런 일들이 자아내는 에너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어린 시절의 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고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했다. 친구가 아프거나 슬퍼하면 그 고통이 순식간에 내 몸으로 들어왔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그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누군가에게 천국인 쇼핑센터가 내게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고통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았던 나는 다행스럽게도 해결책을 찾아냈다. 직관을 연구하는 UCLA 연구소에서 공감 조절 방법을 터득했고 마침내 공감을 강력한 직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건강한 에너지를 키우려면 일단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당신이 직관적인 공감자라면 일상생활은 상관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직관적인 공감자는 주변의 스트레스를 빨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쉽게 상처받는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수위가 낮다. 직관이 지나치게 발달한 나머지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울증과 신경질환, 과식 등을 경험하게 된다. 맨해튼에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출근길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내 친구는 예전만큼 출근길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자.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친구가 괴로워하면 나도 같은 감정에 시달리는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일이 괴로운가? 끔찍한 뉴스를 대하면 힘이 빠지는가? 여럿이 있으면 기운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한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공감 능력 탓에 에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모든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면 주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자신이 직관적인 공감자라는 사실이 뜻밖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시작이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부분을 밝혀 잃었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의 장점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내게 무슨 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자일 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스테리가 심하거나 불평이 많은 이들로 여기곤 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 능력을 장점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일이 에너지 치유법의 역할이다. 속도를 조절하라. 그동안 많은 환자를 상담하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속도는 개인의 에너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누군가에겐 제법 빠르게 느껴지는 속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에너지 리듬을 직관으로 느껴보며 스스로의 시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로 처음 일하던 무렵에 스티브라는 환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68세의 건강한 노인으로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동생과 함께 30년 동안 가구 사업을 이끌어온 그는 대범하고 화끈한 성격을 지녔으며 불평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가구점에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죽을 지경이며 이참에 아예 은퇴를 할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진지한 내 제안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고민이 되긴 해요. 가구점에 나가지 않으면 분명 시간이 남아돌 테니까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그리울 것 같고요. 몇 달 뒤 스티븐은 결국 은퇴를 했다. 계속되는 불평을 듣고 그의 부인과 동생이 큰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개월 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의 부인이 울면서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스티브가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크게 후회했다. 그를 억지로 헌대시킨 것이 그를 결국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구점 일을 하며 그가 느꼈던 스트레스는 스티브에겐 생명줄과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가게에 나가도록 해주었다면 그는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로 일하는 조 씨가 꿈에 관한 상담을 위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지닌 편안한 에너지를 즉시 감지했다. 사람의 생명력은 저마다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는데 조 씨처럼 속도 조절을 잘하는 사람에겐 완벽한 심장박동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곤 한다. 조경 전문가인 트레이시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였다. 사소한 것까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그녀는 삶의 속도가 너무 느렸다. 할 일은 쌓여가는데 일에는 진척이 없으니 그녀의 에너지는 늪에 빠진 듯 고여 있으면서 점점 약해졌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비롯한 인생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식 중개인인 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에너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속도를 늦춰야 했다. 그는 만성적인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으려 하거나 불안한 느낌에서 도망치거나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해내려 하거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종종 급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삶에 스며드는 리듬은 결코 당신을 다그치지 않는다. 조급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언제나 응급 상황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흘의 하루는 밤새 대기하며 환자를 돌보아야 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는 매일같이 녹초가 되었다. 나를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호출기였다. 이 끔찍한 기계를 몸에서 한시도 떼놓지 못했는데 가끔은 벨트에 매달린 호출기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을 보낸 뒤 내 삶은 조급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주위 사람을 재촉했다. 병원 문을 나서면 얼른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차를 몰았다. 덕분에 속도 위반 딱지를 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몸에 이상이 왔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 삶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다보며 적당한 속도를 찾아보자. 지금을 사랑하라.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소홀히 여긴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순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바로 지금을 본능적으로 포착한다. 과거나 미래에 기울지 않고 내 안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다. 에너지 치유법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활력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곧바로 직관과 연결된다. 당신이 한여름밤 정원 한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 답변해야 할 메시지 따위는 잠시 잊고 공기를 가득 채운 장미 향기를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게 존재할 때 몸의 중심에서 좋은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황홀한 느낌이다. 현대사회라는 정신없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그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순수함을 찾기만 하면 된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을 통해 직관의 신비한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그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지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직관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긍정적인 에너지의 나침반입니다. 이 힘을 키운다면 위험을 피할 뿐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꿈꾸는 풍요로운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직관의 신호가 들려오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됩니다. 작은 예감, 불현듯 떠오르는 느낌, 그게 바로 여러분을 기적의 길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직관을 키우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하시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관의 힘을 사용한 사례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